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는고청장님과 그 김성수 평론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주제가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면서 구독 미리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성수형이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을 좀 먹여놨어요. 예. 일단은 처음엔 잔잔히 시작하겠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흥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는고TV의 아는고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흥분 상태인 저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편하고 부드러운 남자 김성수입니다. 전혀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직은 차분한 겁니다. 아직. 예. 아니 지금 분노한 상태입니다. 사실 굉장히 분노하신 상태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지금 여러 가지 행태, 행동들을 보시고 지금 이게 지금 나라냐? 그렇죠. 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지금 뭐 운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보통 자막 처리 되거든요. 이 뜻이 뭔지 이렇게 운기 조직을 하다가는 진짜 공중부양을 할 거예요. 공중부양까지. 너무나 운기 조직을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천공 스승이다. 사자성어로 하면 천공 스승이다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사담을 좀 나누면서 입을 풀어야 또 예. 재미나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모는 코너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몰라도 예. 모는 코너. 예. 그 오늘의 짤방이라고. 하나만 보세요. 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번 한번 주시겠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요즘 뭐 화제를 모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사진인데 개판이군요. 예, 뭐 이렇게 개 가지고 노는 우리 일국의 대통령님께서 예. 밑에 이 댓글이 중요합니다. 예, 성렬이 앉아, 성렬이 돌아, 성렬이 빵. 이런 댓글인데 예. 저기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 같은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그 개 모양하고 뒤에 사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옆에 그 차 예. 그리고 전부 다 보니까 아기들 그 놀이터 아니면 근데 이 강아지 뭐 유기견들 그 케어하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지금 뭐 저희 강아지 집도 있고 보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근데 저는 눈에 딱 띄는 게 그 중간에 있는 개가 이제 뒤로 응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옆에 그 앉아 있는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 저분이 저기 남편분보다 더 쩍벌려를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저 자세가 좀 조금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좀 요조 숙녀 같은 느낌은 안 든다. 좀 그런 느낌. 원래 요조 숙녀는 아니시니까. 저분.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은 그러니까 강아지들과 놀아주는 이런 어떤 평범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안 좋게 보인다. 뭐 이렇게 아니 강아지랑 진짜 제대로 노는 사진 또 있잖아요. 제가 드린 거. 어제 놓으셨던 그렇죠. 그 사진이죠. 바로 어제 그 사진 9번 한번 실제로는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노시는 사진. 야, 그것도 수석 보좌관들 회의를 티타임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게 대통령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밖으로 당연하죠. 대통령실이 이걸 쫙 뿌렸습니다. 한 네다섯 컷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일단 하나만 뭐 많이 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 개가 이제 뭐 맹인 그 안내견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던 개라고 하는데 그걸 분양을 했는가 보죠 최근에. 그 입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그때 저런 거를 사진으로 내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유가 역 같더라고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지가 끝까지 시행령 개정을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 기록관 소유인 그 강아지들을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 파양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양하는 문재인 대 입양하는 윤석열. 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지랄들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아지를 버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입양하고 강아지의 세심한 그런 심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대동하고 출근까지 하셨다.
출근하느라고 9시 55분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강아지 때문에 치졸해. 제가 술 마시고 그래서 늦게 온 게 아니라 강아지 데리고 오느라고 9시 55분에 겨우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보좌관 회의에서도 걔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무인기는 날아다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개판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야. 아니 청와대 내에 그 사저도 아니고 예. 저 집무실이잖아요. 집무실이에요. 집무실에 개를 들고 와가지고 예. 지금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러니까 개 심리는 너무너무 잘 봐주는 거예요. 개가 지금 계속 그 안내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내를 해야 될 시각 장애인을 옆에서 계속 교감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떨어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걔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 집무실에 데려가는 거야. 이걸 감동하라 이거죠. 우리 보고 감동받. 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세심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걔한테는. 근데 우리 걔만도 못해. 그러니까 개 품을 시간에 국민들은 지금 무인기 앞에서 지금 저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순간에 본인은 거기에 개를 끌고 와가지고 물론 그 축하해. 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축하해 이승훈. 왜요? 걔만도 못한 존재.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예. 야. 개만도 못. 아니 나라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개만도 못하니까. 원래 개하고는 원래 비교하면 안 되는데 네네. 저 사람들이 계속 개를 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예. 개보다 달리기 하다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네. 개보다 늦게 가면 뭐라 그랬죠?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이 개 같은 놈이. 개 같은 놈이 되지. 예, 그렇죠. 개가 더 잘 달려요. 그러면. 걔보다 더 잘 달려. 네. 사람이. 예. 그러면 그럼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아 미친놈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거야 지금. 야. 하여튼 이게 걔보다 지금- 못한 놈이지. 아 그렇죠. 저희는 개보다 못한 놈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 순간에 그 위급한 순간에 저러고 있었으니 물론 이제 평온한 시기에 뭐 이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저는 아니, 생각할 수도 실제로요. 있어요. 저 때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무인기가 10시 25분에 나타났어요. 예. 네. 9시 55분에 저러고 있을 때 그러면 아니 티타임이 그냥 사진 찍기 쇼가 아니라면 30분 이상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원래 수석 보좌관이 몇 분 정도 했나요? 이전에 보통 노무현 뭐 대통령 때. 하면은 거의 1시간 하죠. 1시간 정도? 한 시간 보통이 정도. 1시간이에요. 예.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래서 티타임이라고 차 갖다 놓고 1시간 정도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네. 식사는 한 다음이니까. 그런데 아니 저 시간에 저 수보 회의를 한다는 것도 진짜 정말 역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저 회사에서 9시 55분에 아침 그 업무 회의를 갖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유. 9시에 출근인데.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계속 늦겠죠. 예. 정상 출근을 하는지 출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9시 55분에 겨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무인기는 25분에 떴어요. 10시 25분에. 근데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안 나와. 예. 안 그리고 나왔지, 그렇지. 예. 합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시쯤인가? 2시쯤인가 돼가지고 엠바고를 4시 반에 걸어놓고 아, 그리고 엠바고 그랬죠. 엠바고를 걸어놓고 제가 엠바고 그 건 거 엠바고. 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이게 다 간 거야. 2시쯤에. 왜냐하면은 2시 고 어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시 12분인가 김포공항이 이륙 제한을 제한 받습니다. 받았죠. 그 1시 22분에 인천공항도 이륙 제한을 받아요. 그래 그때 어제 그 뉴스에 그거 일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유도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이륙이 안 된다는 이륙이 거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사방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브리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참에서. 그래서 브리핑을 하면서 단 이거 4시 반까지 엠바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격추한 다음에 그걸 그렇죠. 내보내려고. 격추한 다음에. 뭐지? 나는 이륙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예. 그냥 그걸 예. 몰랐으니까 예. 그때 이렇게 생각. 아마 그 폭설이 그쪽엔 더 많이 내렸나?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륙이 안 되나?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잠시 동안 제한하는 게 아닌가. 예. 우린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포에 있던 사람들, 저 김포에 사는 친구 뭐 이런 있잖아요. 제가 김포 그렇죠. 사니까. 예, 예. 그런데 비행기 소리도 나고 총 소리도 났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총소리까지? 훈련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볼일을 봤는데 나중에 이게 무인기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걸 알게 돼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야. 사실은 저렇게 이제 그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할 정도로 네.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 그때 NSC로 옮겨야 되는 옮겨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옮겨야죠. 거기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 체크를 하면서 네.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브리핑할 거 브리핑하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유승민이 이제 그럴 때는 NSC를 열어야지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수보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저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건데. 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못할 정도고 총소리를 난다면은 이거는 국가의 비상사태지요, 사실은. 네, 네. 아니 그런데 언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빨아주냐? 야. 제가 말씀드렸죠. 흥분했다고. 흥분 말씀드렸죠. 언론은 지금 아니, 없는 거랑 흥분 안 마찬가지죠.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무인기가 날았단 말이에요. 예. 무인기가 자기네들 보기에 육안으로는 예. 이게 비무장 아, 정찰기라고 예.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도 이게 그냥 갖다 건물에 꼬라박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폭탄이 되는 거죠. 그것도 꽝. 폭탄까지는 안 되더라도 화재나 이런 것들 알 위험하지 수 있죠, 않습니까? 충분히. 그리고 속에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 속에 아닙니까? 화학 무기를 갖다가 함부로- 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격추시키기도 힘든 거예요. 네. 그 안에 그럼요.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어딘가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있는 청수초등학교 거기에 떨어졌어. 왜 굳이 또 초등학교 이름을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청수초등학교 애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아니, 이 상황은 정말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로서는 그렇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인기가 일단 왔다는 것은 거기에 무기가 탑재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사실 모르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 무인기는 다 무기 탑재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 만약에 그 무기가 그 탑재돼 있다. 그럼 이건 전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북한이 아니 그랬잖아요. 선제 타격을 한다고. 네. 뭐 ICBM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 선제 타격. 이거는 공격해가 넘어왔는데도 네. 선제 타격은커녕 후발 타격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없는 거 그런데 같은데. 11시 20분인가 떴던 우리 그 전투기 있어요. 연습용 전투기. 경비행기. 전투기. 경공격기로 하죠. 예. 그런데 그거는 추락했어요. KA-1이라고 예. 하는 거. KA-1 예. 추락해가지고 그 처참한 참 이렇게 KA-1. 박살나 있는 그 사진도 예. 제가 보여드렸죠. 강원도 고성에서 그랬나요? 예. 고성이 아니라 원주에서 딱 떴는데 횡성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행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행히 그 전투기 조종사들은 살았고. 네네. 야, 근데 지금 저기 KF 15, 16도 그 공격형 그 우리 팬텀기잖아요. 네네. 그것도 떴고 네. 또 공격형 헬기도 떴다는 거예요. 예. 20대나 떴다는데 예. 그 5대를 유유히 넘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한 대는 유유히 넘어갔고 네 대는 사라졌다. 사람이 소실됐다. 넘어갔죠. 어디로 서로 소실했다는 것이 넘어갔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예. 발견을 못했다는 건데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대요. 예. 아니, 자기네들은. 추락했으면은 그 우리 쪽에서 추락했으면 신고가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인스타에라도 올라옵니다. 요즘 세상에. 뭐 추락이 뭐가 있다고 하고 본인들이 페이스북에도 못 올라오고. 찾으면 요즘 그 네티즌들도 찾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찾아주죠. 그런데 웃기는 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무인기가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17년도에는 성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성주. 예. 그 성주에 사드 있죠. 그렇죠. 배치가 됐잖아요. 예. 사드를 찍어간 거야. 야. 요번에도 지금 왔는데 지금 김포 인천 일대라고 지금 하는데 예. 실제로 한 대는 지금 이렇게 청와대는 이야기하죠. 찍었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 용산까지 예. 왔을 거라고 하는데 네. 난 군 발표가 더 웃기는 거야. 어. 용산까지 왔는기는 안 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는 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발표를 해요. 어떻게 알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네. 안 왔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차. 무슨 논리야? 지적의 논리네, 진짜. 아니, 어. 그걸 격추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 안에 궤적을 그렇죠. 예. 항공 그 궤적 자체를 그렇죠. 보면은 예. 알 수는 있어요. 예. 그쪽 갔는지 안 갔는지. 못 찾았잖아. 잡지도 못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 그걸 안 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금 그 말씀하신 2017년 거는 인제에서 예. 걔가 추락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봤으니까. 예. 그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궤적을 확인하니까. 찾으니까 예. 성주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예. 500장 넘게 사진이 찍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 예.
이번 거 못 찾은 거니까 그럼 네. 말이 안 맞는 거죠. 안 그 맞는 주장이. 거죠 지금 네. 설명하는 게. 네네. 그래 지금 군도 개판이고 네. 대통령실은 더 개판이고. 좀 보세요. 그래서 여준성이라고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 이제 부의장인 네네. 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네, 세운 분입니다. 공을 근데 이 세우셨죠. 여준성이라고 하는 분이 페북에 쓴 거 보면은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지금 시간대를 봐라. 내가 그 체크를 할 때 9시 55분서부터 수보회의가 열렸고 그 네. 수보회의에서 브리핑을 했다. 네네. 그 브리핑을 한 게 저 사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진을 갖다 그렇게 브리핑을 해 놓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네. 10시 25분에 이 그 떴다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느냐. 실제로 언론을 보면 초기에 나온 것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네. 말이 없어요.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네. 했다고 들었다. 그 쓰는 거 보면 더 예. 관계자에 의하면 하는 관계자에 거하고 의하면.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씨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저 12구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했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예. 뭐 그게 무슨 대통령이야? 아무 전봇대 하나 세워놓으면 되지. 그 예. 무슨 대통령이 무슨 필요하냐고. 네. 보고는 그냥 벽에다 하는 거고 네. 무슨 지시가 있어야지 그게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지시를 언급한 것도 네. 오늘 아침에서야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6시 밤 6시에 그 밤은 아니지 6시라면 이제 저녁이죠. 저녁 네. 6시에 상황이 종료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밤에 뉴스라도 나와야 되잖아. 거기 그렇죠. 안 나왔다니까 지시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지시는 한 번도 지시한 거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야 지시가 없으니까 너무 쪽팔리면 이렇게 한 거야. 야 끼워넣기 식으로. 내가 지금 네. 지시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시했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네. 거야. 맞아요. 뭐 지시 이것저것 했더라고요. 하긴. 과거 시제로 나왔나요? 네. 아니면 과거 시제로 네. 했다고 전해졌다. 아, 근데 과거 알려졌다. 시제니까 이러면서. 더 알려졌다. 과거까지 갔더라고요. 더 과거까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아, 그래 놓고서는 그렇지 두 번째 나온 또 뉴스에는 이게 다 전 정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맞아요. 2017년 이후에는 그냥 드론 대비하는 훈련을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또. 송수영이 하드캐리하네 네? 진짜. 와. 그리고 나서 또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네. 합니다. 네. 이 기가 막힌 말은 우리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우리 안홍구 청장님께서 네. 빵 터져가지고 거의 일부러 준비하십시오. 웃으셨어요. 준비하십시오. 어? 준비하세요. 네. 제가 예전서부터 드론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앞당길 거예요. 그리고 드론도 첨단 기술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니 저는 두 번째 듣는데도 또 웃기는데 네. 아니 스텔스 기술이 네. 드론에 쓸 게 아니죠. 스텔스 기술이 없으니까 드론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드론에다 스텔스 까지 또 까지 하겠다 입히겠다는 것은 예. 지금 말이에요. 방금 그러니까 스텔스가 뭔지를 몰라 이분이. 그냥 내가 봤을 때. 군대에 안 갔다 오신 것도 그렇고 군에 대해서 혹은 이 밀리터리 관련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분이야. 이분은 술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 술 형은- 종류나 뭐 두부 종류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나게 얘기할 사람인데 스테츠가 메타버스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 것 내가 같아요. 봤을 때는. 아니 스텔스가 무슨 수리림을 말씀 그러니까. 같아. 아 캡틴 큐 같이. 보세요. 스텔스 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레이더에 네, 잡히지 않는 않게 거죠. 하기 위해서 예. 스텔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무인기는 드론으로 된 소형은 이 2m, 레이더에- 3m밖에 안 되잖아. 레이더에 안 잡히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그 스텔스기는 없으니까 네네. 무인기를 저렇게 침투시키면 그렇죠.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네. 몰래 와서 한국에 촬영하고 가는 게 이게 무인기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다 스텔스를 입힌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스텔스를 입힐 정도가 되려면 몇십 미터 그러니까 10m 이상은 돼야 그 정도 되는 그런 물체여야 레이더에 잡히고 그렇죠. 아주 뚜렷하게 잡히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스텔스 염료를 바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낮에 방송을 할 때 그 밀덕 분께서 그렇게 또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 어. 네. 아니 미국이 스텔스 기술을 전수를 안 해준다. 그리고 오. 스텔스와 관련해서 무슨 연구를 하면 그것도 제재를 가한다. 네네. 그런데 무슨 스텔스 어떻게 하냐. 기술을 갖다가 개발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가 스텔스기를 무인기에 입히기 전에 우리는 더 큰 전투기에다가 스텔스를 입힐 수 있는데 왜 스텔스 그 기술을 거기다 네. 드론에다 입히겠어요? 근데 진짜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우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얘기 근데 나오다 보면 알죠.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예. 드론에다가 스텔스 염료 바르고 있으면 아니, 조만간 뭐 저기 드론에다가 알리백도 입히겠는데. 좋은 거 다 갖다 야, 붙이니까. 좋아. 예, 알리백도 입힐 거예요 이분은. 아 이거는 좀 참신했어. 아니, 그래요? 괜찮습니까? 아니 본인 몸에다 스텔스를 바르지 차라리. 이게 말마다 이게 다 황당무계하니까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또 안보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옆에 보좌관들은 그럼 어. 저 대통령 각하 어. 저 드론에는 스텔스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렇게 거 안 가르쳐줘? 얘기를 해줘야지 맞아. 안 가르쳐줘? 예. 아, 근데 보좌관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더 문제야. 언론은 그걸 듣고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정도는 질문을 해야지. 한 번쯤은 그렇지. 이야기해야 네. 되잖아요. 딱 손을 들고 대통령님 지금 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데 무인기는 이미 레이더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왜 스텔스 기능을 어떻게 왜 비죠? 스텔스 기능을 갖다 한다는 거죠? 이러면 잘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잘려. 그냥 바로 세무조사 들어와. 아니 전용기 안 태우죠. 전용기 안 태우는 건 기본이고. 전용기도 안 태워줘. 그냥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 그 기자단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거기서 잘려. 저 누구죠? 저쪽 뭐 이렇게 찍는 순간 이거 된다 이거죠. 그 기자가. 그렇게 이렇게 누구죠 할 필요도 없어. 눈빛만 딱 쏴도. 아예 스텔스 기능을 입혀버릴 거예요 기자한테. 기자한테 안 보이게. 보이도록. 기자가 안 보여 이제.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무인기가 이렇게 오면 이거 지금 대응할 방안이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또 성모도에서 네. 무인기 떴다 그래가지고 뭐 문자가 재난 문자가 가고 그렇죠, 인천에서 재난 문자를 날렸다는데 군에서는 세 대로 밝혀졌다.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라보고 놀라,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세대하고 사실 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네.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작게 아까 큰 게 한 3m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 2m 큰게 정도 아니네, 뭐 진짜. 1m 이런 식으로 오니까 네. 사실은 세대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대라는 거는 때가 모여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레이더에 잡히는 거죠. 네네. 그게 혹시 그 무인기 무인기 아닌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스텔스기가 저 스텔스기란다. 지금 무인기가 상당히 그 위협적인 게 우리는 지금 그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서울까지 한 40km밖에 안 된다. 네네. 그렇죠. 넘어오면은 40km 넘어오면 금방이에요, 사실은. 금방이죠. 비행기로 오면.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공격해가지고 뭐 상호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간 게 40km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40km에는 그 넘밖에 없어. 네네네. 그러니까 평양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0 한 몇십 킬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찰기를 띄워서 국경을 넘어갔대. 네. 근데 넘어가봤자 40km밖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갔어? 그냥 갔다고 그냥 우리 갔어 이거 기록 남기려고 하는 보기 좋아 거야. 뭐 이런 거요? 9.19 합의를 갖다 위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네. 그러면 지키고 걔네들은 위반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렇죠. 더더욱 할 말이 있고 따질 게 있는데 네. 우리도 그냥 가버려. 그냥 그래갖고 서로 합의 어겼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건 전략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전술도 없고. 그건 이렇습니다. 이제 군대 이제 제가 최전방에 있어봐서 아는데 네. 저쪽에서 한 발을 쏘잖아요. 예. 우리는 3배를 갚아줘야 돼요. 예. 3배로 세 발을 쏴야 돼. 네. 그럼 90km를 가든가. 그게 우리의 대응 방법 그 네. 매뉴얼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전투를 무슨 책상에서 앉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는 뭐 그런 애들을 갖다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정보 받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미국 정찰 위성을 통해서 받는 게 더 네. 빠르다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우린 진짜 스텔스기를 보내가지고 예.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무슨 대응했다고 뭐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참 하는 짓이 이게 너무 한심하다. 지금 요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네. 경질 돼야 돼요 지금. 네. 전부 다 싹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 윤석열은 뭘 안 받고 이렇게 되게.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언론 자체가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 아니 기억하십니까? 저
2014년인가 2014년인가 무인기 내려왔었을 때 예, 예, 예. 그때 제가 이건 난리났죠. 뭐 TV 조선에 엄청 나갔던 때였거든요. 예, 예. 그때 그 종편 출연을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진짜 TV 조선 한 달간 했어요. 한 달간.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고 자유한국당 막 그러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 상대 패널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상대 패널 그 신혜식? 신혜식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때 그 패널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그건요? 유튜버로 이제 전락했나 봐. 아. 근데 그때 했던 앵커는 기억이 나. 누구? 저 닮은 사람? 본인이랑 닮았다 그래? 본인보다는 좀 나은데?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땡섭이라고. 기분 나빠. 거기는 문제에서 북한에서 무인기가 내려왔습니다. 볼살 이거 덜렁덜렁덜렁덜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뇌물 때문에 이제 예, 그랬죠. 찰컹찰컹 그렇죠. 되고. 예. 가짜 수산업자하고 관련됐던 거 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비린내가 많이 났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던 것도 다 기억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상 이렇게 그 덫을 갖다 놓고 저 무인기가 김성수 평론가님은 북에서 내려온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교묘하네. 실제로 저 무인기 자체를 보면은 연료를 저렇게 태우고 와야 되는데 저 무게에 연료를 갖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나를 수 있는 그런 연료를 비축할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무인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북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전에 뭐 천안함도 북에서 한 폭침이 아니라 그러시더니 그러더니 저것도 북에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방송에서 천안함이 북침이 북에서 내려와서 한 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야, 우리 형 강단 있다, 그지? 그 당시에는 천안함을 드머스 시험지로 사용했죠. 예, 네, 네. 보수냐.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성수형 건들면 다 빵에 가.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천수 하나 건드린다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은 아니야? 없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천수 하나 고소한다고 했었어. 그 옛날에 방송에서 예. 성수대로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천수 쪽에 고소장은 안 나왔고요. 이종원 예. 뭐 두고 봐 어떻게 되는지. 이형 갑자기 오늘 진짜 흥분상태요. 뭐 이야기가 자꾸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이런 보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보잖아요. 그렇죠, 안 보죠. 안보를 이렇게 도외시하는 이런 보수는 처음 봤어요.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이 자체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이건 보수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씨가 그 지적은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옳은 이야기 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보수라고 보통 얘기해 유승민 주니까.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될까요?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게. NSC라도 그거 하고 뭔가 긴급하게 뭔가 뭘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뭘 하든 말든 뭐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해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안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보다 달리기를 하면 더 잘 달릴까요? 아니면 못 늦을까요? 걔는 안 져요. 그냥 앉을 거예요. 제자리에. 아마 걔가 일로 아이고 여기까지 가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야, 하여튼 근데 이제 개보다 빠른 분은 어떻게든 그 개처럼 이분을 또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최측근인 김용 그 분을 그러니까 본부장이죠. 아니죠. 뭐였죠? 민주연구원 연구원. 본부장이죠. 1억 9천만 원 뇌물수수 추가로 기소를 또 했습니다. 오늘. 그 유동규한테서 받았다 이런. 예, 그렇죠. 뭐다 유동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뭐 이것도 전원인가요? 아니면 받은 게 확인이 된 건가요? 이거는.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거죠. 예. 난 줬어. 유동규가 주장했기 때문에 네. 했겠죠. 그거는. 그런데 유동규가 지금 자기가 자기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포르쉐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거하고 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보도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받았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쓴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방법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앞으로 김용 부원장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는 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이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알리바이나 네네. 그 시간 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밝혀질 걸로. 근데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돈들이요. 우리 녹취록에 있는 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억 원 이거는 9천만 원이 돼가지고 유동규한테 가져갔고 유동규한테 전달해 준다고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설은 성수대로 아, 그렇죠. 지난 크리스마스 특집 네. 이걸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때 좀 3시 반서부터 방송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더 탐사에서 그 오픈 스튜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못 보셨는데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예, 거기에 그날 일부러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진짜. 뭐 저는 안 나옵니다. 예. 저는 그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 9천만 원 유동규한테 다 간 게 맞고요. 지금 여기는 또 기소를 할 때 유흥주점에서 줬다 그러는데 어허. 일식집에서 준 게 맞습니다. 녹취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럼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네요. 본인들이 아니,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거니까. 했죠. 그 전체가.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 진술의 신빙성도 야. 없고 지금 그 전체가 맞지를 않아요. 근데 보통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제 그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양아치스럽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룸사롱인데 거기서 스시를 시켜서 일식집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룸사롱이 있는 건물 5층. 아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일식집이야. 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 녹취록에 나와 있어. 서현궁이라고 하는 업소명이 딱 나와요. 먼저. 이미 나왔고 나오는데 네. 그거 5층 거기 일식집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서현궁만 본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언론 플레이하기에 서현궁이 더 좋은 거야. 아 여기 유명한 데가 보군요. 그 뭐 분당 그쪽에서는 유명한 거. 왜요? 사주시게요 저? 아니 왜 표정이 갑자기?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이 서영궁 누구한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업소였던가 거기서 효땡이라고 하는 여성한테 효땡이라고 하는 여성한테 유동규가 1,000만 원을 갖다 팁을 줬다. 또 팁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띠가 주고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영화 보면 돈 받다가 에따 팁이라고 1,000만 원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는 나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2천밖에 안 받은 거야. 그래서 회고록에 0.2억을 줬다 이렇게. 와. 이 정도야. 유동규 이 정도야. 그런데 그 1,000만 원 쓴 거 그게 여기는 포함돼 있네 또. 포함돼 있어 또. 지금 3천만 원 그 들어가 있거든 지금 3천만 원 받은 거. 그 1억 9천에 그나마 그것도 근데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그 유동규가 자기가 이걸 받은 거는 유동규가 받은 그 자체는 이미 뇌물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동규는 그때 당시에 뇌물로 의율될 수 있는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남욱으로부터 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받는 순간에 이미 뇌물이 성립된 거예요. 뇌물을 받은 게 그것도 강요에 의해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뇌물이죠. 그 다음에 전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전해준 거는 뭐로 전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치 자금이 될지 그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면서 또 뇌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동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유동규를 빼준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이 2013년 요 때가 어떤 때냐면은 그냥 그 임기 말이에요. 2014년에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선거가 있었죠. 그 지선이. 그러니까 2013년 요 때면은 임기 말이야. 임기 말이고 시의원으로 이제 이 도시개발과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업자를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의원들이. 무슨 편의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대장동 설계를 할 때 여기서 뭐 그 민관 합동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뭐 또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할 때 뭐가 있다. 이런 부분 할 때는 이해가 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유동규가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정민용이가 다 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 관계 없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시의원일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이. 근데 여기다 1억 9천이나 줬다라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건 이재명을 잡기 위한 하나의 포섭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최용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뭔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했냐면 주로 이 그 대장동에 처음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그걸 뭐 민간으로 하느냐 뭐 민관 합동으로 하느냐 요런 거 할 때 이재명 쪽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당에
그 실론을 따르지 않고 이재명 쪽을 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혐의가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3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뉴스타파에서 네네. 그 봉지욱 기자하고 신문보 기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 대장동에서 그런 저걸 할 수 있도록 그 하면서 요청했을 때는 유동규와 그 당시에 시의회 의장했던 최윤길 그 사람도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쪽 이재명 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 기자들의 그 취재 결과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유동규가 야. 본부장 아니었습니까? 본부장. 그렇죠, 본부장.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사장들을 유동규가 다 뭐 좌지우지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까맣게 잊고 있을 텐데 2021년도 그 뉴스들을 갖다 보면은 예. 그때 당시에 유동규가 그 당시에 뭐 사장이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막무가내로 대했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맞아요. 사장들이 기억나네요. 하소연하는 것들 네. 기사로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권한이 없어서 김용한테 그 상납을 하고 정진상한테 그러니까. 상납할 일이 뭐가 있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야. 이재명 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유일하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내 잘못했냐? 마음을 뺏어간 죄? 아니 유동규 인사를 한 거 그건 난 잘못했다고 예. 생각해요. 유동규 저런 인사한 인간한테 거. 속아가지고 예. 그 인사를 그 자리에 왜 놔뒀냐는 거지. 맞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잘못한 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잘못한 거지. 그 당시에는 또 뭐 또 이렇게 속이고 할 줄은 예. 몰랐던 그건 돈 몰랐죠. 받고 할 줄 몰랐던 예.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죠. 잘못했는 그건 부분은 또 뭐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인상이 유동규 씨가 어허. 그 정모 씨랑 얼굴이 닮았더라고. 정모 제가 네. 아는 정모 씨. 네, 그분. 네. 그 칠광구 부른 정난이 씨? 제 칠광구 이거요? 예. 원래 이렇게 남한테 거짓말 잘하고 이런 아하, 분들은 예. 다 드러납니다. 아하, 네,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분 얘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 그분 얘기를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아, 이게 굳이 언급할 가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도 들어서 이거는 언급을 해줘야 된다. 짧게 정리해봐. 짧게요. 아니 더 탐사가 압수수색 당한 게 더 탐사가 압수수색 당한 게 자기가 그 뭐 같이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 사람이 사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양복을 갖다 먼저 입고 심지어는 맞춘 걸 갖다 자기 집으로까지 갖고 오게끔 했던 그 장본인이잖아. 자기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 본인도 양복을 받았다고 했죠. 받았잖아, 본인도.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돈을 마치 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잖아. 근데 돈 낸 사람 아무도 없다며. 아니 독지가가 예. 더 탐사의 그 고생하는 기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정말 자기가 양복점에서. 선의로 양복점에서 그렇죠. 양복을 입히게 한 것은 그거는 뭐 그 뭐죠 무슨 법이지 그 김영란법. 예. 거기에는 해당이 될 수는 있어도 예. 이 언론사에 정말 독지가가 마음으로 했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다 하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선의로 해준 거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둘이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선해가지고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빨리 가라고 재촉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자기는 돈을 냈다는 거야. 예. 근데 돈을 냈는지 입증이 안 돼. 자기가 돈을 냈다는 거는 독지가가 다 냈다고 독지가가 다 얘기했다고. 아, 독지가 보고도 전화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예, 네. 독지가 보고 내가 돈 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그러죠. 그런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좀 이야기가 나눠야 할 것 같은 거고 예. 지금 중요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제 이번에 더 탐사가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당할 때 이제 정천수 씨가 이제 본인의 커뮤니티에 저게 쇼다. 뭐 그 압수수색이 한동훈 그게 아니고 그 양복 받은 그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또.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목록에 양복이 없어. 없어요. 예. 없는 걸로 이제 허재현 기자의 페이스북도 이제 나왔고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있잖아. 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 압수수색 목록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게 돼 있어요. 저 본인도 압수수색 당했었잖아. 안 그래요? 그때 제시 안 합니까? 제시 안 했으면 그게 불법이야. 예, 그렇죠. 뭘 알려줘야죠. 좀 그걸. 알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더 탐사의 기자들은 그 압수수색 목록을 다 보고 그걸 다 사진 찍어놓든 뭐다는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어디서 방송에서 했다는 네. 거예요? 본인 방송에서? 예. 뭐 커뮤니티에는 확실히 남겼고요. 예. 방송에서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커뮤니티에는 남겼다. 확실히 남겨 있습니다. 확실히 남겨 있고 이게 이제 본인도 크로스 체크를 했다. 그 고발한 사람이 그 경찰하고 통화를 했다. 압수수색 그 목록에 양복이 포함돼 있고 그 강지구 기자의 아내분이나 그 하여튼 아내분의 버버리 코트가 있냐 머플러가 있냐 확인했더니 있다고 했다라는 걸 본인이 카톡 주고받은 것까지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더 탐사 측에서는 무슨 그렇게 알려주는 경찰이 누가 있냐. 경찰은 누가 그걸 네. 알려줘요? 그것을 누가 고발을 했나요? 그 그러니까 내용에 고발한 대해서? 사람하고 이제 정천수 씨는 했다고 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고. 아니 그게 무슨 그 관계 경찰서가 어디 다른 데라면서요? 예, 달라요. 또 압수수색 들어온 데가 다른 데입니다. 거기는 경기도 뭐 북부 경찰서인가 뭐 하여튼 그럴 북부경찰서예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서울청이잖아요. 네. 서울청 서쪽 경찰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울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완전 건데. 다르죠. 예, 예.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가 서로 오가다가 갑자기 이제 정천수 씨가 이제 화제를 돌리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뭐뭐뭐뭐 중에 기소가 되면 내 채널 삭제할게. 니네도 뭐뭐뭐뭐 하면 채널 삭제해. 미쳤어? 뭐 이렇게 얘기가 하면서 이제 사건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근데 한동훈이하고 똑같은 생각을 아니 반경 1km 앞에 이사수면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서로 오가는 건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뭐 피해가려고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한때 한 숟밥 없는 사람들끼리 야 서로 어려울 때 굳이 또 그걸 또 후벼 파서 그 압수수색 당한 날 압수수색 당한 게 그거 아니래요 이게 형 그래야 그렇구나. 뭐 구독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 예. 왜 이렇게 다 개돼지 취급해? 구독자들은 이렇게. 그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을 겁니다. 높으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데 그걸 보고 안타까움에. 예? 수준 높은 분들은 그거 안 봐. 형, 저는 모니터를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본인 안으로는 왜 찔려서 그래? 안으로는- 본인한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볼 때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분명히. 있죠. 천 몇 명이 있잖아 천 몇 명이. 아니요, 더 떨어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천몇 명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도 이제 좀 맛이 가는구나 뭐 요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요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아닌데 뭐 시간을 좀 했네요. 오늘 왜냐하면 정말 아니 진짜 성수형을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성수형을 흥분시킨 이 최악의 이 상황이 바로 MB 사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 정부의 이런 이게 뭐라고 행동이라고 했나요? 행태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김평론가가 흥분을 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렇죠. 거꾸로 지금 아니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진짜 나라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1,373명이 네. 풀려났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1,300명이 정치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거의 1,300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60명이 아주 그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고 고위직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거 사범이 1,270몇 명 정도가 선거 사범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치인과 정치와 관련돼 있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잡아넣은 거야.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자기가 예. 검찰하면서 뭐 검찰 그 각 위치에 있을 때마다 네.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풀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그때는 뭐 왜 잡아였고 그러니까 지금 왜 왜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준으로? 예. 자 이명박만 항상 나왔으니까 이명박 김경수만 풀어준 줄 그렇죠. 알아. 우리 장인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예. 아니에요. 지금 이 자, 수간 이름 많아요. 김성태. 아이고. 김성태가 한번 맞으셨던 분이죠, 김성태. 김성태가 그렇죠. KT에 자기 딸 그렇죠. 취직시키면서 네. 그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최구식 최구식 이 디도스 사건. 디도스 사건 때 예. 그 최구식. 예. 그다음에 홍희식, 이병석 이병석 같은 경우 는 그 국회의원이죠. 그게 포항 사람. 예. 그다음에 이완영 이완영. 전 국회의원. 그 이완영도 그때 뭐 뇌물죄인가 그렇죠. 예. 아주 저 인상이 참 그런 분이잖아요. 예. 이완영. 예. 뭐 제가 부끄럽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저하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예. 또 아니, 학교 시험을 같이 합격한 수능 같이 보신. 아니 고시를 수능 아니구나. 아이고. 행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 이름이 다 그게 다 이완영 등장하네요. 이완영. 저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이 구한말 때. 보니까
그 우병우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예, 아, 이 우병우. 우병우 있습니다. 우병우. 예. 제가 또 우병우 나오고 쫓아놨- 김기춘 나오고.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조윤선, 조원동, 허허. 김혜수, 여이. 안봉근, 허허. 이재만, 여이. 정관주, 이종명, 허허. 남재준, 와. 이병기, 이병호. 야, 최고의 라인업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요. 헐리우드네. 전부 국정농단의 그 주범들이에요.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네. 우병우를 네.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지인이 예. 저하고 이제 그 시민단체를 같이 하는 네네네. 친구인데 그 이래가지고 공수처에서 기각 처리를 했다는 거야.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걸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 기각 처리. 아, 3년 전에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되지. 아, 그렇죠. 사건이 계류 중이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건 공수처도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 야, 공수처가 이게 그 공수처가 아니네. 이거 완전히. 그래서 난 지금 공수처가 이게 진짜 공수표네. 예. 공수처가 아닌 공수표로 이름을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겁니까 야, 지금? 이거 너무하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조율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급하게 다 정리를 하고 어. 사건이 계류 중인 거는 사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공수처장도 다 장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의 세상에서는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장악했다는 거야. 지금 뭐 검찰 공수처도 전혀 그럼 수사 안 힘을 하겠네. 못하고. 그것도 못 검찰 쓰고. 공화국인 거예요. 네. 사실은 하나의 그냥 검찰의 하나의 부서가 네.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예.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공수처인데 견제는커녕 지금 오히려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엄청 아까 그 전화 받고 열 받았어요. 예. 경찰은 검찰의 개가 됐는데 네. 공수처는 뭡니까? 개 옆에 고양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애완묘, 예. 애완묘. 아, 옆에서 쓰다듬어 주면 그냥 소리 이렇게 냥냥 거리고 그런 존재로. 야. 제가 봤을 때 햄스터라고 해도 좀 햄스터는 너무 귀여운가? 예, 아니, 하여튼 그거는- 뭐, 예, 주새끼. 예, 알겠습니다. 다람쥐 예. 정도로 하죠. 다람쥐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까도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명박 그냥 김경수 이 정도만 생각하시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면 안에는 지금 아주 그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다 통합을 시켜준 거예요. 본인이 잡아들여 놓고 다 풀어준 겁니다. 지금. 지난번- 그래놓고 국가 통합이래요. 네. 아니 이게 통합이 반대로 이거는 통합이 아니라 네. 그 갈등만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이명박 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명박이 통합이 될 수 있나요? 네. 국민 염장지르기죠. 그렇죠. 연장 지르고 오히려 지금 그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은데. 네. 아니 그리고 원세훈 같은 인간은 국정원을 갖다가 완전히 개판으로 만든 그렇죠. 인간 아닙니까 이 아유. 인간이. 아니, 국정원의 그 수많은 엘리트 스파이들을 댓글 달게 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것도 전라도 이 나쁜 새끼들, 홍어 새끼들 이러면서 맞아, 맞아. 댓글 달게 했다니까. 예.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일배 만들고 그런 짓 했던 인간이 지금 풀려 나오는 거예요. 풀려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이거 왜 근데-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국민- 불법 행위를 했으니 그 잘못된 관행 자체를 청산하기 위해서 풀어준대요. 그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전 정권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책임 전가지. 아니 어.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어. 그 이명박 때와 박근혜 때 네.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그 거야. 당시에 그게 잘못돼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 네. 잘못된 관행 때문에 범죄인지 야. 모르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갖다 제대로 청산해주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끝. 야. 자 니들 알았지? 이제부터 범죄니까 이런 식으로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말도 이걸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이걸 갖다 읽고 있더라고. 쇼미더머니에 나가보세요. 와 이렇게 랩이 진짜. 아 근데 이게 본인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자기들 그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예. 필요하면은 늘렸다가 필요하면 줄였다가 잡아 열 때는 잡아 엮고 빼줄 때는 빼주고 예. 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독재지. 아니, 왕이지 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또 생각하면 지네 관행대로 지네 잣대대로 그러면 사람들 또 집어 넣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이 그 수사를 해가지고 봐줄락 하면 듣고 어허. 그 또 만들락 하면 없는 것 제도 만들어가지고 공작을 야.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다 주물거리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이거 이거는요, 무섭다, 그냥 그거. 독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왕조 시대인 거죠. 네. 왕조 시대. 내가 곧
국가다. 어허. 내가 곧 법이다. 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오늘 저희 여기 우리 담당 PD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무서워서요. 혹시 이 양반이 왜 안 보이지? 잘 보이다가 혹시 요즘 같은 시기에 안 보이면 예. 아 괜히 남영동 생각도 나고 좀 무서워서요. 아, 예. 아까 그 전화 온 이유가 예. 그 항희석이라고 예, 그 변호사님. 변호사가 예, 예, 그 고발 사주하고 이런 그 혹시 이번에 고발하고 어머니께 있잖아요. 상당하신 그 근데 예. 그 사람의 그 아마 기소를 했는 모양이 최근에. 네네네. 최근에 기소를 하는데 사진을 쓴 게 제가 같이 서 있는 사진을 썼는가 봐. 그래서 혹시 저는 문제가 없지요 이러면서 그럴 그 정도로 사진이 나가니까 안부를 물을 정도로 사진 하나 나갔을 뿐인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네요, 진짜. 저는 곧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예. 그런 또 첩보를 받았어요. 그 방송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암호를 바꿨어요. 아이폰 암호를 아이폰 아니잖아요, 형님. 아이폰이지. 아이폰 아이폰이구나. 아이폰이. 예. 난 세컨폰도 아이폰이야. 진짜요. 그래서 나는 아무 둘 다 갤럭시인데 큰일 났네. 너 김성수랑 얼마 통화했어? 그러면 저는 다 털려요. 어떡하지? 둘 다 암호를 20자리 이상으로 바꿨어요. 그거 외우시는 거예요? 20자리를? 큰일 났어 지금. 나중에 페이스로 못 열면 그걸 치고 앉았어야 돼. 나 그러다가 나중에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못 푸는 거 아니야? 검사랑 머리 마주대고 풀고 있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이거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진짜. 아니 아까 사실은 암호가 하나 안 먹혀가지고 틀렸다고 나와서 시끄럽잖아. 그래서 다시 또박또박 다시 넣었더니 되더라. 됐어. 아이고야. 하여튼 저기 혹시 저 청장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예. 저 아이폰이에요. 그러셨어요? 뭐 나만 갤럭시였어? 야, 이 큰일 났네. 저도 이제 왜냐면 저만 잡히면은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쨌든 여기 저도 옛날에는 증거가 있으니까. 국산 쓴다고 삼성 거를 쓰다가 네네. 저도 언제부턴가 아이폰으로 샀어요. 그렇습니까?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그 품질을 인증해 줬으니까 그렇지. 아이폰이 또 비밀 걸개는 아이폰이 짱이에요. 인정해 줬으니까. 근데 뭐 한 6자리만 돼도 네. 못 푼다 그러대. 원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신 버전, 최신 기기는 6자리 정도만 돼도 풀지 못한다. 근데 내가 아직 그 아이폰 14인가요? 그걸로 업그레이드 못 시켰거든요.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어요. 방송 끝나고 바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여튼 오늘 이게 또 얘기 또 마무리는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끝내야 또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태현 안 가고 끝나는. 진태형 해야 돼요. 진짜 짧지만 빨리빨리 진태형 이거 꼭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진태형 이거 진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진태형이 지금 저희 아노고 TV는 늘 진태형의 그 근황과 동향을 또 살펴보지 않습니까? 진태는 나한테는 동생인데. 저한테는 형이라서 진태형이라고. 진태형이 레고랜드 사태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근데 공수표라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지금 고소한 데가 공수처 고발한 데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란 말이에요. 파이팅. 근데 공수표라며. 이거 공수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그래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 촛불행동이 김진태 지사가 너 레고랜드 사태에 강원도민에게 최대 128억 원이나 손에 끼치지 않았냐 하고 멋있게 딱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했어요. 예. 2,050억이나 되는 그 GJC인가요? 네. 강원도 중도개발 거기에서 돈을 사실 그 자기 보증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ABS 채권을 발행했던 거를 PF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보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되고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한 200조가 아마 추가로 투입됐을 겁니다. 여기에. 그럴 정도로 난리를 내놓고 자기는 강원도에서 돈을 해가지고 갚아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거 좀 부담을 준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그래 강원도민들한테 부담을 준 그렇죠. 거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멀쩡히 잘 진행되고 있던 거 갚으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잘 진행되고 있던 것을 문제 있다고 안 갚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배임으로 아마 고소를 해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우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정확하게 짚은 거고요. 아마 거기 고봉기 소장이 고봉기 소장 같이 또 방송하시는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걸 갖다 다시 경영을 정상화 해가지고 그
빨리 강원도에 갑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네, 네. 그게 경영 정상화가 돼 있었는 것을 뭐 그러니까 정상화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영 이거를. 정상화는 네.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팔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살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아직 뭐 판다는 소문은 없고 지금 새로운 그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걸 봤는데 옛날로 따지면 법정 관리라는 거예요. 예, 법정 관리요. 법정 관리 요즘은 기업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네. 이걸 아예 정리를 할 거냐 네, 네. 아니면 다시 정상화를 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게 해가지고 정상화를 할 거냐 아니면 청산을 하고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기업 회생에 관한 절차거든요. 네. 그걸 선언하는 바람에 모라토리움이 되라고 봐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생겼던 예.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지금 모르지. 예. 누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지 네, 네.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 아예 청산하고 말지 그 내용을 했는데 아마 청산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일을 벌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네. 실제로 저번에 그 뭐 유암콘가 어디서 저 산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때 유한코는 아직은 그때는 유한코 이야기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어딘가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렸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데가 좀 뻔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결정돼 있겠죠. 실제로 강원도에 완전 랜드마크처럼 네. 그 사람들이 그 자제분들을 데리고 놀러를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레고랜드가 영국계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그 꿈을 심어주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강원도가 야심차게 한 건데 네네. 최문순 흔적 지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진짜 심각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재인 뭐 정부에서 지자체 장들 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지우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막 없애가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어렵게 만들고 네. 신임 다 떨어지고 네.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들이 잘해서 더 잘한 업적으로 덮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까대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크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그냥 가만히 놔뒀어도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요. 저희도 김진태 형을 거론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강원도청도 멀쩡히 이사원들 자기 동네 정확하게 옮겨갈 때를 네. 캠프 페이지라는 곳에다가 옮겨가기로 다 정해놨는데 네. 그걸 다 뒤집고 새로운 곳에 자기 고향에 그 위치를 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가 정권을 딱 잡으면은 뭐 앞에서 합리적인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결정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민주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에 김진태 형이 한번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옆에 상당히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근데 이 김진태 형 때문에 네. 지금 주요 그 기업들이 네. 전부 지금 뭐 신용 등급 떨어지고 뭐 안정적이 부정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되고 영향은 있죠. 물론 네. 꼭 진태 형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니, 일부 영향이 있죠. 진태 때문이에요. 아 전부 다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 부분이라든 이런 데도 전부 다 그 PF가 지금 가장 지금 이게 PF거든요. 한번 저 사진 11번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1번 사진. 태양건설 SBS잖아요. 네, 얘네가 그렇죠. 지금 A는 유지했지만 부정적으로 전망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정부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태양건설도 건설이잖아요. 그다음에 롯데건설도 건설이잖아요. 예, 그렇죠. A뿔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저러면 부정적이 된다는 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포스코는 AA 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그나마 떨어졌죠. 이제 안정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예. 예. 롯데하이마트도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넥센타이어는 그대로 A로 떨어졌네요. 예. A 그나마 떨어진 유지. 상태에서 안정. 예. 유지네요, 그러니까 유지. 한 단계를 떨어져서 유지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은 예. 등급이 거죠. 떨어진 거죠. 유지. 예. 그다음에 GS 리테일도 살짝 AA 부정이. 유지. 그다음에 LX 하우니스 넷마블 이런 데가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떨어져 내려와서 예. 내려와서 지금 안정이 됐고. 지금 저 넷마블은 그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예. 저기서 지금 뭐냐면 넷마블은 그래도 저거죠. 저 뭐지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웅진 코웨이. 웅진 코웨이랑 네, 관련돼 네. 있어요. 코웨이를 넷마블이 샀어요. 네. 근데 그 산 과정에 상당히 제가 지금 그 비리가 상당히 또, 깊이 좀 예.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넷마블이 게임 회사가 그 정수기를 하는 회사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임 전혀 아무런 연관관계 네. 없는데 그러고 살 때도 우선 협상 대상자 안에 들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넷마블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수를 했는 걸로 보여요. 저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할 한번, 필요가 예. 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SK증권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SK가 아니 저 SK증권은 예. 지금 SK가 아닙니다. 예. 이름이 SK증권이지 예. 뿐이지. 이게 2000 몇 년도죠? 2017년도인가부터는 SK가 아니고 홍콩계 사모펀드로 지금 바뀌어요. 아, 그래요. SK 그룹에서 저거는 없습니다. 원래 증권회사가 SK가 증권회사를 못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금산 분리에 의해 가지고. 예. 근데 못 가지는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정리를 했군요. 정리를 했는 게 그 시점인데 저것도 근데 SK 증권이 홍콩의 사모펀드는 사실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지금 짚어서 말씀하신 거고 그 SK 증권이 대장동에 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를 숨겨준 네네. 그것이 SK 증권이잖아요. 그러네. 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SK 증권에서 받아간 거예요. 저 더 돈이. 예. 근데 그 SK 증권이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누구 걸까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아, 누구 네. 걸까요? 그것도 성수대로에서 하겠죠 방송? 여기서 하자고? 요거를 다음번에 할까요? 그러면 우리 진짜 또 고소당할지는 모르는데 이거. 아니 그게 우리 좀 의원님들 좀 와서 SK 증권은 SK 거가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중요하고 돈 관련돼서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또 성수대로가 또 깊게 탐사하는 또 그 보도 채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언제 부분은 탐사 채널이 됐나? 일요일은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탐사 채널. 예, 탐사 채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세하게 다루고 저희들은 또 재미나게 또 푸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오늘 또 후다닥 가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송수 형님이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 사석에 계실 때 흥분 상태보다 많이 낮추신 거예요, 사실은. 네, 정말 노력했습니다. 예, 화를 엄청 내줬습니다. 운기 조식의 힘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 조금 가라앉혀서 이야기는 차분하게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우리 청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도 MB 뭐 때문에 오늘 화가 많이 나셨을 아 텐데. 그럼요. 네. 저는 사실 MB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네, 왜냐하면 MB는 진짜 천하의 망고의 역적이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 MB에 대한 지금 단죄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돈을 더 벌었죠. 4년 동안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저 안에 있었다고 까지 하지만 있었지만, 예. 실제로 밖에 나와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을 많죠. 걸요. 그럼요. 병원에 간다고 하고 뭐 이래저래 핑계 대고 매일매일 변호사 접견하고 아이고. 있고. 맞아. 항제 노역을 항제 감옥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런데다가 돈은 하나도 안 찾았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MB가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 가지고 돈을 챙겨 갔다고 하는데 국가를 수익 모델로 챙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찾은 게 있습니까? 찾아야죠. 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찾아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큰일 났어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가가지고 무슨 물만 나오는 데를 원유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속여갖고 엄청 사고 네. 그리고 그걸 나중에서 그 팔 때는 헐값에 팔고 그러면 그 사이의 차익들 이게 어디로 갔겠느냐고요. 그냥 손해 본 것 같아요? 캐나다 그게- 하베스트가 그 케이스인데요. 네. 캐나다 하베스트는 사실 지금 석유가 안 나오고 물만 네. 나왔잖아요. 네. 가서 6조 5천억을 날린 겁니다. 예. 아. 그거 그냥 6조 5천억 날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날렸는지도 알지도 않는 거예요. 날렸다면 잘못 날렸다면 그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찾으면. 진짜.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다 숨겨져 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왜 더 탐사 간 시간에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목요일 날, 예,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이 또 계실 때 목요일 날. 예. 다시 지금 왜냐면 더 돌아오겠습니다. 탐사를 또 가셨어요 다들. 오늘은 아, 더 탐사가 아니라 예. 이동형 TV에 잠깐. 또 이동현 TV 우리, 김성수 네. 얼굴까지 보고 나서 더 예. 탐사 가셔도. 네, 좋습니다. 그때도 그 앞에는 아직까지 네. 그냥 그 딴 분들이- 전주곡만 하고 계셔. 전주곡. 예. 더 탐사는 한 30분은 전주곡이야. 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없지 않아. 30분 후에 가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김성수 TV 오늘 심야 시사도 있습니다. 예. 어제 밀린 심야 시사 오늘 하니까 예. 그또 더 탐사 갔다가 네. 그다음에는 또 심야 시사로.
저는 애봅니다. 예. 애를 본다고? 예. 아니 뭐 애랑 내가 안 놀아줘야죠. 봐줄 거야? 보면서 애봅니다. 보면서 애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수요일날 또 시사브로님과 함께 우리 안홍구 청장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홍구 TV 사랑해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쪽팔려서 어떡하나?